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5분 46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때 좀 안심할 만한 부분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많이 밀렸는데요. 야간 선물 상으로는 오늘 밤에 좀 되돌림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턴 상으로도요. 어제 3대 지수가 좀 밀리는 가운데서도 기술주들 나스닥 이쪽으로는 낙폭이 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도 반등 탄력이 나스닥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 증시는 이 부분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양쪽 지수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승불은 들어와 있는데 안심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0.4%, 1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71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할 만한 상승 전환 예고되고 있고요. 어제 너무 많이 밀렸는데 오늘장 10포인트 반등하는 것으로는 사실 성에 차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700에서는 확고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불 강보합권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870선 라인대 정도 되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2포인트가량 오르는 수치, 퍼센트로 계산하면 0.26%의 제한된 반등이기는 합니다. 어제 거의 2% 가깝게 밀려난 것 대비로는 다소 좀 바닥을 잡는 정도의 반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별로가 아무래도 지수가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정도 수준이어서요. 오늘은 본장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반반 정도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키워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곡물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어제는 천연가스 쪽이 탄력이 가장 좋았었죠. 원자재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대장으로 나선 가장 강한 움직임 예고되고 있는 쪽이 이 비료사료 쪽 곡물 관련된 종목이고요. GSE를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지만 어제만큼의 탄력은 아니라는 점. 알미늄 관련돼서 PJ메탈도 오늘장에 상승권으로 출발을 대기하면서 일단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몇몇 제약바이오 쪽이 좀 눈에 띄네요. 랩지노믹스라든지 메디포스트, 대원제약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속속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S&P 500기업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은 크래프트 하인즈,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 곡물가도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곡물 가격 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 들어오셨을 겁니다. 비료사료 쪽, 이 한일사료가 오늘장 17% 정도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한일사료 실적 내놨네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36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300% 나왔었거든요. 300% 증가한 거라 워낙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영업이익 대비 4배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일사료 호실적 안고서 오늘장에 비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쪽으로도 좋습니다. 10%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사료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GSE 천연가스 쪽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돼서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빠르게 좀 반납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가치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콜대원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대원제약이 오늘장에서 강한 움직임으로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며 3고를 연속해서 상승.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하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프론티어 오늘 데뷔전 치르는 날이고요. 또 일본 증시는 천황 탄신을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시작함과 동시에 일본 증시는 오늘은 문을 닫았으니까 10시 구간대 중국 증시 어떻게 개장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야간 선물 쪽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발 보시죠. 본장 시작하니까 탄력 좋네요. 동시효과 구간에는 강박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지금 출발선을 기분 좋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현재는 2728.1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20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 국면 여전하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이 회담이 가능할지 아닐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전체적인 유럽 지역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은 여전한데 아무래도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오늘장에 활용이 될지 이 부분은 뭐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저희가 좀 덧붙여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출발 움직임이 꽤나 괜찮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반등이 1% 정도 나오네요. 어제 16포인트 내줬고 오늘장 갭 상승으로 8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줍니다. 퍼센트로는 1.02%의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의 절반의 되돌림 보여주면서요. 하루 만에 재차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지표 별도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오늘도 현 선물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이끌어주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개인 쪽에서 200억, 외국인 쪽에서 100억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300억 정도 사들이는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사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금 집행이 될지 아니면 장 초반에만 이렇게 좀 사다가 연기금은 장중에 또 안 사기도 하고 그래서요. 기관의 이 앞으로의 매매 동향도 계속 보셔야겠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22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 10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코스닥은 개인이 이런 갭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로는 순매수 164억이고요. 비차익 거래로는 200억가량 순매도, 서로 상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4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갑니다.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이 약간 나옵니다. 27억 정도 되고요. 이번엔 업종별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 움직임 뚜렷한 출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승세에 동참하려는 종목이 많고요. 가장 강한 쪽은 의료 정밀, 업종 지수로는 2.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진단키트 쪽 동시효과때 랩지노믹스 봐드렸지만 랩지노믹스, 시덴, SD바이오센서 이쪽으로 현재 탄력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밀 업종지수도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 단연 돋보이는 쪽이 해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속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MM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투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지수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의약품, 운송장비, 서비스, 화학 순으로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다음은 하락업종 보시죠. 대체로 반등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전기가스가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에 급등을 했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숨고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기가스 업종지수가 보합 정도로 약간은 좀 왕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통신업들 쪽도 거의 뭐 시장이 외면을 받고 있어서 여기는 업종지수 보합이긴 하지만 밀린다기보다는 그냥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섹터가 시장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하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가운데서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기아가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탄력이 좀 약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1% 이상 오르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눈치만 보면서 일정 부분의 되돌림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1% 정도까지 탄력이 붙는 쪽이 LG화학입니다. 1.02% 오름세 보여주면서 59만 5천 원권 기록합니다.
닷새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밀려 내려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반등 움직임 보여주려는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 60만 원 선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 정도고요. 뭐 하이닉스도 그 정도 수준이어서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AMD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시간의 거래가 지금 마무리는 됐습니다. 야간 선물은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상으로 봤을 때도 기술주들이 괜찮습니다. AMD는 0.8% 상승으로 시간의 거래 마쳤고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쪽으로 괜찮았어서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 조금씩 탄력을 좀 붙여나가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권이고요. 근데 특별하게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봐드릴 만한 부분은 없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CJ ENM이 한두 호가 정도 100원, 200원 정도 밀리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은 1에서 3% 정도 고르게 나오고요. 2차전지 소재주, 게임주들 아무래도 낙폭이 깊어서 그런지 반등 탄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7%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2.3%. LNF는 어제 증권가 레포트 나오면서 시장이 어수선할 때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LNF 벌써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흐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가 2%가량, 카카오게임즈 1.5%, 위메이드 3% 정도 오르면서 개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탄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으니까요.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율상으로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 좀 눈치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당히 자신감 어린 그런 반등세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요, 1,819개나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340개 종목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개별 모멘텀을 있는 종목군들이 또 눈길을 끌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어제 알파홀딩스, 한송네오텍 이런 종목군들이 그랬고요. 어제 오후장이었습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이 중국의 최대 신발 단지의 운영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지분을 49% 정도 샀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안착하는 데 성공하고 있고요. 지분을 인수한 개별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퓨런티어.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신규 상장한 이 종목은 청약 경쟁률도 꽤나 높았어요. 2683대 1로 상당히 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현재 코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코드가 370090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퓨런티어 이 종목이 시가기준가 딱 2배 만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5,000원 공모가였고요. 시가기준가 3만 원에서 형성해서 오늘 따상 살짝 터치했다가 지금은 풀렸습니다. 39,000원이 따상 가격인데요. 오랜만에 또 시원스럽게 오르는 신규 상장주 한 종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묶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키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 이쪽하고 곡물 쪽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비료사료 쪽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일사료가 실적도 좋았고 곡물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한일사료 16%, 현대사료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단키트 쪽으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도 자가진단키트 지금 시중에서 세 종류가 팔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경남제약 이 업체가 2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 MS 1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8%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전체적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검사 키트 대란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오늘 장에 다시금 또 재부각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L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PCL의 주가도 약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자가 검사 키트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금 포인트에서 LNG선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최원주 전문가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조선 섹터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조선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6%나 오릅니다. 현대미포조선 5% 오르고요. 한국조선해양 4%대, 삼성중공업도 3%대.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행제 쪽 만드는 동성화인텍도 4% 정도 오르고 한국카본 같이 봐야죠. 한국카본 현재 이 종목도 한 5% 정도 오르면서 낙수 효과 받으면서 조선기자재 쪽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쪽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최현지 전문가님. 엔터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다들 좀 강한데요. 엔터주 SM은 지금 1% 중반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도 역시 강보합권, JYP도 역시 1%대의 상승세, 하이브가 오늘 4%대 상승세로 제일 강합니다. 최근에 엔터주 흐름들이 지수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역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그동안에 뭐 항공주, 여행주 이쪽에서의 좀 가격 부담이 이제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엔터주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빠졌는데 지금 한 29만 원 선인데 30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주들 분위기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좀 밀릴 때마다 이제 좀 한번 그럼 사보자. 이제 당분간은 좀 상승 추세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식량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들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걸맞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엔터주들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PJ 메탈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PJ 메탈을 필두로 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조금 실적 개선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엔터주들 조금 지금 현재 시장부터 좀 조금씩 분할로 이제 모아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나란히 오늘 엔터주부터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씩 또 의견을 질문해야죠. 조선 섹터입니다. 워낙 강합니다.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 시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조선주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5%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한 5%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 탈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인데 바닥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모습. 저번에 이제 한번 1월 초에 잠시 한 고점 갔다가 쭉 이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 뭐 가치주들, 경기 순환주들 뭐 그래도 또 선방하는 와중에서 역시 조선주들도 그동안에 좀 많이 안 밀렸죠. 그동안에 지수 좀 흔들렸는데 역시 많이 안 밀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선의 추가적인 수주 전망도 좋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너무 강하면 따라 사는 것보다는 뭐 내일이나 모레 조금 빠질 때 한번 다시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질 때 접근하자 이렇게 전략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이는데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저녁이었습니다. 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600만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공하는 예산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관련돼서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 상승 국면에서 뒤늦게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과연 원금 회복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지금 반짝 반등 나올 때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근데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진단 키트가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관리를 위해서 결국엔 코로나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높은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내셔야겠지만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에서 잡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셔도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비싸게 사신 분들은 좀 오를 때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자가 키트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때는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낳았었는데 계속 강합니다. GSE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1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큽니다. 장 초반 2%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6%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돼서 양봉의 고점 높이고 있는데요. 7,000원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GSE. 이 종목이 이제 2월이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월간 기준 수익률이 130%에 육박합니다. 2월 초에 3,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 부근에 와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온전한 스타주 GSE 오늘 장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탄력적으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성에너지도 신고가 행렬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장 52주 신고가 쓰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쪽으로는 이쪽 그리고 또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자면은 천연가스는 강하고요. 천연가스 곡물 쪽 그리고 또 알미늄 쪽은 강한데 정유주들은 세모 정도 그리고 하락으로 돌아선 쪽이 히토류라든지 금 관련된 종목 방산주들 이쪽은 또 특히나 방산주들이 오늘 좀 밀리거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시세정 한번 보겠습니다. GSE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지금 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지금 한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지금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나 뭐 이쪽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인 한국석유, 중앙에너미스 전부 다 오늘 전부 약세인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 약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물론 $100 브렌트유 기준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지금 이 글로벌 IB들이 예측하는 뭐 $120, $150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어제도 상당 부분 고점 대비 좀 밀려 내려온 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곡물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그 러시아가 곡물 쪽으로도 많이 이제 뭐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곡물보다는 러시아가 최대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역시 천연가스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안 하면 사실상에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는데요. 뭐 카타르 측이 조금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 측의 공급을 물량을 뭐 10% 이상, 15% 정도까지 늘리기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이쪽에 특히 더 상승 탄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어렵죠.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전히 가진 사람들만이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신규 진입은 여전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 MWC 있습니다. 아마 요즘 들어서 CES, MWC 이런 부분들이 언택트로 진행되거나 혹은 예전보다 행사가 축소돼서 그렇게 큰 관심이 모아지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전 세계 휴대폰 트렌드 볼 수 있는 행사 MWC 예고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의 신형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뉴파워 플라즈마 현재 이 종목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펙스는 어제도 좋았는데 4%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는 MC넥스가 지금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셋 부품 관련해서 어제 파인테크닉스 추천주로 주셔가지고 아마 싸게 잘들 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 부품 섹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최현주 전문가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이쪽 휴대폰 부품 섹터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 부품 섹터는 올해 상당히 이제 장밋빛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라는 이제 상품을 내놓아서 상당히 이제 또 효자 상품이 됐었죠. 때문에 이제 올해에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투자를 더더욱 이제 확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경쟁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 2024년까지 이제 또 10배 이상까지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폴더폰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이 싼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매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해봄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게임주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의 반등 탄력도 대체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한 4%, 위메이드 맥스가 6% 넘게 오르네요. 위메이드도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롱투코리아, 데브시스터즈, 컴투스홀딩스, M게임, 넵튠, 웹젠 다 오릅니다. 게임 섹터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게임 섹터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약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지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강세인데요. 한 1.5%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한 2%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뭐 오늘 한 1% 중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차트 모습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뭐 바닥권에서 지금 일단은 횡보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 당분간은 이제 하단에서 좀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은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게임주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한번 좀 움직임을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2주면 2주, 열흘이면 열흘 좀 지켜보셨다가 바로 뭐 V자 반등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제가 뭐 게임주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빠졌는데 뭐 지금 한 바로 반등보다는 역시 3월 이후 빠르면은 3월 이후 늦으면 한 5월 이후서부터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올해는 뭐 P2E, NFT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도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만 올해는 신작 모멘텀이 각 게임사별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신작 모멘텀 출시 일정 잘 어떻게 좀 챙겨 보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좋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이제 좀 바닥이 나온 건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오늘의 출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악재가 뭐 아직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 안심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죠. 이제 뭐 완전히 악재가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매수세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장에서도 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구간을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이 실적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저점 매수세에 대한 이러한 이 심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당분간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이러한 심리는 살려놓고 뭐 이제 이 악재에 대해서 이 악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화에 대한 스탠스는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 대화에 대한 스탠스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차분히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죠. 나름대로 좀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또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가는 형국이지만은
지금 전면전으로 갈지 결국에는 뭐 어떤 이렇게 국지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화 속에 대화를 시도하는 속에 계속적으로 뭐 트러블만 일으킬지는 뭐 아무도 솔직히 모르는데요. 저는 뭐 전면전으로 가면은 뭐 추가적인 우리나라 시장, 그다음 미국 시장 다 추가적으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의 하락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뭐 누구나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뭐 저번 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쟁 리스크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빠졌다가 한 소폭적으로 반등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저는 빠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 담아보자. 전쟁 리스크 뭐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긴축 리스크도 이제는 좀 지나가는 국면으로 봐야 된다면은 앞으로 주식시장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신 키워드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서서히 좀 안도하는 모습, 양쪽 시장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90원 선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낙폭 커지면 오늘 1,180원대 진입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지 교보증권의 소병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도 1,200원 선은 거의 뚫은 적이 없었고요. 이후에 1,190원 선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늘장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장 초반 김부겸 총리가 오미크론이 관리가 가능하면 큰 틀의 거리두 기를 개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현재 환율을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가는 1,192원 70전 어제 종가 수준에서 동일한 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단 간밤에 달러와는 큰 움직임 없이 거래되며 오늘 우리 환율도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나 전쟁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외환시장에서는 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군대 파견을 승인했고요.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해외 파병에 대한 정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역시 이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미국은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을 발트해 연안으로 이동할 것을 승인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 분위기가 좀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반응하면서 화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우려가 좀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러시아발 위기 고조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외환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단 큰 움직임 없이 거래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선 부근에서 큰 움직임 없이 거래됐고요. 여기에 우리 환율도 역시 유럽 시장을 지나면서 1,190원 초반대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인 후 마감하며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역예상을 고려해서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환율은 1,190원 초반대에서 러시아발 뉴스에 촉각을 세우며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 외환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러나 일단 1,190원 선에서의 하단의 지지력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의 기대는 여전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언제든 일단 러시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국내에서 환율 쪽도
위험 회피 심리 우위로 매수 분위기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90원의 하단의 지지력은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면서 내고에 대한 경계는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긴 하나 현 수준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1190원 초반대에서 그 국내 그리고 해외 뉴스에 좀 민감한 흐름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거래는 1190원 초반대에서 1, 2원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189원에서 96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좀 더 열어두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시 분위기도 그렇네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하에 이 리스크가 정점은 일단 지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원달러 환율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소병아 연구원이었습니다.